자,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 병해충인데 이 병해충은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발생한다면 잡기가 어렵다. 예측해야 된다. 예측, 예방. 그런데 이게 이제 하우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 하우스에 가시고 하시니까 근데 하엽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너무 더울 때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너무 더울 때 물을 주면 사실은 좀 시원한 물을 지하수 물을 준다 해도 파이프에 채여 있는 물이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줄기 부분이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이런 데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다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발견이 좀 일찍이면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꾸덕꾸덕하게 다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뭔가 처방이 있는데 이걸 너무 늦게 발견하면 응애도 마찬가지고 너무 늦게 발견하면 오늘 100마리면 내일 억만 마리 되잖아요. 근데 이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좀 일찍 그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좀 하엽을 보면서 다니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왜냐면 이게 약을 치는 것 자체가 약을 칠 때 약을 맞아서 죽는 놈, 그다음에 약으로 그 진딧물 같은 경우는 정식해서 좀 이렇게 정식했을 때 이렇게 약을 치잖아요. 정식하고 나서 그 주변으로 복토하고 그 주변으로 치는데 그게 이제 식물에게 흡수돼 가지고 그거를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이제 죽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면서 맞아서 죽는 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온실 가루이 같은 경우는 이게 맞지도 않잖아요. 뿌려서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끈끈이를 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경을 할 때는 요 배지잖아요. 배지에다가 칸칸이 다 끈끈이 다 붙여요. 배지에다 붙여요. 배지에다 이제 천장에도 붙이지만은 배지에다가 이렇게 다 두르거든요. 끈끈이를 그 노란색 바닥에다가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하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특히 온실 가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를 쳐서 이렇게 치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끈끈이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트랩이 있다고 해도 사실 마음만 편한 거지 계속 그다음에 이렇게 한랭사를 한다 해도 마음만 편한 거지 계속 이제 벌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찰로 해야 된다. PLS가 있으니까 그 PLS에 준해서 이제 천적이나 또 약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예찰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역병, 이 역병이 이제 토양에서 전염된 건데 사실은 수경도 원래는 역병 같은 게 안 생기려고 수경을 하잖아요. 근데 수경도 역병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배지나 뭐 천장이나 전부 다 배드나 전부 다 역병균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같이 써서 그래요. 지하수가 역병에 오염된 거를 같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옆에 토경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는데 왜 농기구를 같이 쓰잖아요. 농기구 바퀴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농기구 바퀴를 항상 소독하고 다른 사람 거 빌렸을 때는 특히 이제 역병균이 오지 않도록 내가 미리미리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일단은 이게 이제 역병이 생기면 못 잡는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 역병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고사 돼서 요 도관이 완전히 다 고사가 되죠. 역병이. 그다음에 시든병. 이 시든병은 마찬가지로 이제 도관부가 침해를 받는 거죠. 이것도 전목 재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하시잖아요. 그렇더라도 물에서 이제 또 물이 오염된 것들 수경을 하더라도 생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런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토마토 시든병. 그다음에 흰가루. 이제 이 흰가루도 이제 조금 생겼을 때 하는 거랑 근데 뭐 어떤 걸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교호로 약을 치더라도 교호로 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 제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생겼을 때 예방 차원이지 이미 생기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곰팡이에요. 검은별 무늬병 곰팡이. 이것도 이제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저온 다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온다습. 이거를 아까 VPD라는 것과 HD라는 개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VPD와 HD. 그러니까 습도를 최대한 잡아야 되는데 그게 공기 치환이나 또는 공기 유동이나 이런 것들로 난방을 해서라도 습도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병들 때문에 녹균병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생기면 답이 없죠. 그냥 답이 없는 바이러스는 이제 사실은 종자에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종을 사왔을 때 바이러스가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뿌리채 꺼내가지고 까만 봉지에 담아가지고 멀리 가서 말려서 태워야 돼요. 아예 그 지역을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돼요. 예, 그 이미 바이러스는 한 10% 정도가 모종에서 사오면은 10%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뿌리까지 다 제거하고 아깝다고 키우지 마시고 장갑 끼고 아예 딱 그거는 만약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아예 훈련을 시켜서 딱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있으면 훈련을 아예 시켜서 그런 거 담당하는 사람을 딱 지정해서 아예 10% 정도로 생긴다 그러면 바로 까만 봉지에 담아서 멀리 나가서 말려서 태우는 걸로. 가위가 도움이 돼요. 바이러스 가위요? 가위요? 소독약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그렇죠. 쓰긴 쓰는데 그 순간적인 약으로 할 때마다 자를 때마다 담갔다가 자르고 담갔다 자르고. 아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쓰면서도 이거 되나 싶기도 하고. 안 쓰는 것보다 낫겠죠. 안 쓰는 것보다 낫겠죠. 빨리 발견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아예 개념을 딱 그래서 전담 직원 저런 거에 대한 전담 직원을 두셔야 돼요. 이게 훈련된 직원 필요해요. 이제 해충은 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처음에 못 잡으면 못 잡는다. 한 마리 있을 때 초토화 시킨다가 목표예요. 근데 이걸 일찍 발견해야 되는데 응애도 워낙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주인이 항상 몰입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직원들이 좀 훈련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발견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응애는 이미 구석에 어딘선가 퍼지기 시작하면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발견하느냐가 최선의 방법이지 그 다음에 방법은 없다. 혹시 그거 쓰시나요? 천적 쓰시나요? 천적 안 쓰시죠? 예, 천적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응애예요. 이렇게 약간 부스러질 듯이 딱딱해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약간 바스라질 정도로 이렇게 두꺼워져요. 바스라질 정도로. 이게 응애 피해. 총체벌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레는 어떻게 온실가루인은 이렇게 까매지거든요. 이렇게 까매지는데 요거는 온실가루인을 끈끈이로 트랩이나 끈끈이인데 끈끈이가 가장 효과 노란색 끈끈이. 같이. 그쵸. 사실은 천창에다가 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아예 딱 그 두둑에다가 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천창에도 물론 하지만 그러면은 뿌릴 때는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연면 시비를 그렇지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나방은 제가 이제 오이 학생 때 오이 키울 때 하우스에 나가가지고 이제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우스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방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애벌레가 말고 있잖아요. 잎을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잎이 그냥 살짝 말린 것처럼 살짝 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발견을 못하면 그냥 말렸나 보다 살짝 그런데 알고 보니 나방.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 종일 손으로 잡느라고 하루 종일.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는데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일단은 마음만 편하더라도 차각막 이거 뭐죠? 이게 한랭사 앞뒤로 한랭사 쳐도 들어와요. 일단 처음에 한두 마리 있을 때 초토화. 그러니까 발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엄청 퍼지니까
입구파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선충. 이제 금권의 선충인데 이런 선충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토양 소독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다. 그러니까 한랭사도 하고 끈끈이도 하고 종합적으로 끈끈이도 하고 손으로 잡았다가도 합리적인 시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살충제, 살균제 다 치고 그다음에 미생물 농약, 그러니까 닷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실러스균에서 나온 그런 것들. 그럴 때 이제 이 약간 완전히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경미하게 그런 게 왔다고 할 때는 이런 미생물 농약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한 70% 효과, 화학 비료보다는 70%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멸 온도가 있어서 이제 온도 때문에 이제 토양 소독인데 이 토양 소독을 이제 온실에 더울 때 하우스 문을 닫고 이제 토양에 물을 좀 준 다음에 이제 비닐을 덮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충분히 유기물도 넣고 심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텃파기 같은 걸로 심경을 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덜하면 깊이 있게 덜하면 심경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온도를 재보면 보통 이제 위에는 70도 그 다음부터 10cm 내려갈수록 점점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병균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근거하고 이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cm, 50cm까지는 깊이 텃파기로 50cm까지는 이제 갈아야 이게 이 토양 소독할 때 온도가 그 밑에까지 뜨거워지는데 사실은 조금만 위에 한 30cm, 40cm만 이렇게 해도 대충 해도 위에만 따뜻하고 밑에는 이제 미지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이 많이 못 죽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하고 섞어서 하되 심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40cm 밑에까지 하려면 경운기로 안 되죠. 텃파기로 해야 되죠. 예. 근데 그게 어려운 작업이긴 하나 거기까지 이제 역병균이 가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결론은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도 같이 섞어서 왜냐하면 거기 유익균이 있잖아요. 유익균. 그러니까 유익균이 에너지원으로 하려면은 유기물 같이 넣으면은 유익균이 싸워줄 수 있게 에너지원을 같이 넣어서 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충분히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약을 너무 많이 치면 또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그래서 조금은 토양 소독을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